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 다시 상승부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에서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오후장 달달한 포인트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 빅 이벤트 앞 눈치 보기입니다. FOMC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국내 증시가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 30분쯤에 결과가 나올 텐데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탄력도가 붙었는데 시초보다는 조금은 떨어진 상황입니다.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에 그 강한 무게감에 실리고 있는 가운데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네, 저는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FOMC와 같은 주요 일정을 앞두고 소폭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로써 팬데믹 이후에 가장 긴 월간 하락을 기록했던 10월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선 미국의 주요 지표들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일 발표된 유럽의 경제 성장률 잠정치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1%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예상 밖의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9%로 나타나면서 2021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유럽의 물가 하락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일본 중앙은행이 10년 만기 국채금리 변동폭의 1% 상한선을 없애기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금리와 같은 통화 완화 정책의 기본 틀이 유지되면서 엔화 약세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151엔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엔화 약세로 6개국 통화 대비 상대적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 보시면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2.6% 상승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 도시의 집값은 7개월째 상승 중이고요. 집값 상승 영향으로 전일 국채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일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는요. 102.6으로 나타나면서 전달 대비 하락을 했고요. 자, 컨퍼런스 보드 측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심리가 얼어붙고 있고 또 식료품과 유가 영향이 크고 정치 상황, 금리 등에 대한 이러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내년 상반기에 짧고 얕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주요 지표들이 모두 내일 집중되어 있는 만큼 시장은 큰 변동성 없이 숨죽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나 개별 이슈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면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소폭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 기관들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오전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시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들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코스피에서는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선봉으로 해서 반도체 섹터에서 반등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섹터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일 외국인들의 수급은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는 반도체 섹터의 대장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경기도가 분도 추진과 또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청으로 김포 지역에 본사나 공장이 위치한 기업들이 메가시티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신다라면요. 자, 누리플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리플랜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코아스가 이 현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 김포 소재 기업으로 XINC와 코스나인도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상한가에 안착한 두 종목 이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세계 최초로 경구용 항암제 FDA 승인 이슈가 전해진 종목 대화제약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 뒤를 따라서 툴젠, GBI 그리고 셀리드와 같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서는 한국알코올을 대상으로 어제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탄 머티리얼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TX 그리고 제이오가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 또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대장은 진영이죠. 진영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대장이고요. 그리고 픽셀 플러스, 워트, BCNC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 또한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화장품 관련주인 청담글로벌 그리고 빈대 관련주로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경남제약이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장비 관련주인 나이콤과 주류 가격 인상 이슈가 부각된 풍국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주로 로보티즈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연속 하한가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영풍재지의 대주주죠. 대한금속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금일 역시 테마시장 거래대금이 부족하고 또 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강력한 테마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테마 동향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향후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몰려있죠. 가장 큰 이벤트는 물론 FOMC겠죠. 하지만 FOMC에 앞서서 미 재무부의 기간별 채권 발행 규모 발표가 있고요. 또 이미 이번 FOMC에서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현재 채권 시장은 FOMC보다도 재무부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노동시장과 관련된 ADP 민간 고용 보고서와 또 졸츠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또 ISM 제조업 지수 또한 발표가 되게 됩니다. 현재 시장의 관심이 온통 채권 금리에 쏠려 있어서 노동시장과 관련된 지표들에 관심이 좀 덜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 또한 직간접적으로 채권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오늘 밤 뉴욕 증시의 변동성은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확실성에 베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도 저점을 잡아주는 듯하지만 아직 수급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관망하면서 차분히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하반기를 가를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까지는 또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오후장에 어떤 섹터 공략해 보면 좋은지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어제 화장품 업계에서 가격 인상 소식을 전하면서 화장품주들 상당히 강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광군제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구간이죠. 추가적인 모멘텀 챙겨볼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0년간 일본 수입 시장 1위를 진행하던 프랑스 화장품들을 꺾고 또 한국 화장품 수입액이 1위에 올랐죠. 아마존 재팬의 메이크업 베스트셀러 아이템에서도 상위 10개 항목 중에 한국 화장품이 3개나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화장품은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죠. 11월 11일 중국 광군제를 앞두고 일부 업체들이 할인 행사에 돌입하고 있고 또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이 기대감 또한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LG생활건강이 일부 품목의 가격을 평균 4~5% 정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죠.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영향을 제품 가격에 반영한 것인데요. 화장품 업계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화장품은 경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동절기에는 화장품의 사용이 증가하죠. 또 하절기에는 또 감소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입니다. 현재 화장품 섹터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광군제가 있고요. 또 아마존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절성에 의한 수요 증가와 가격 인상을 통한 수익성 개선 이슈를 갖고 있는 만큼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화장품 관련주들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화장품주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있을까요? 바로 뷰티 스킨인데요. 동사는 지금 현재
제조, 브랜드, 유통이라는 토탈 밸류 체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와 중국에 유통하는 글로벌 종합 화장품 업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나 이런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서 화장품 업계가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 어제부터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군제를 앞두고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이달 하반기에 또 있죠. 또 이러한 부분들도 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북미와 중국에 유통하는 글로벌 종합 화장품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달 중국의 광군제 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동종목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바닥을 다진 다음에 다시 지금 방향을 상방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꼬리가 달렸지만 아직 시세를 상방으로 이어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충분히 화장품 관련주 대장주였던 만큼 그 대장주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 관련주로 뷰티 스킨 받아보겠습니다. 바닥을 다진 시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주셨는데요.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7,500원 기억해보면서 또 계좌를 예쁘게 가꿔보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AS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와, 제가 정말 놀랍습니다. 탑 머티리얼 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큰 슈팅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위원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목표가를 바짝 다가섰는데 목표가까지 쭉 홀딩할까요? 네, 제가 요즘은 어제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동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또 여러분들께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드렸는데요. 2차 전지 토탈 솔루션 기업이고 또 LFP 양극재 양산 기대감 상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트 보시면요. 어제 정확하게 저점에서 매수 자리를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최고점 기준으로 한다라면 2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72,000원 제시해드렸지만 윗꼬리가 달린다 싶을 때는 일부 수익은 챙겨가고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본방송 보시고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거의 20% 가까운 수익을 일부 물량이라도 챙기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익 일부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물량은 추세 상방으로 돌린 만큼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서 추가 수익까지 챙겨가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탑 머티리얼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은 목표가까지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빠르게 볼까요? 코어라인 소프트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3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에 성공한 종목이죠.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면서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상방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요? 네, 항상 신규 상장주는 상승 시에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요. 의료 인공지능 CT 분야 독보적 1위 기업인 만큼 또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내추럴 판독 솔루션이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적용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의료 AI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동종목 단기간에 21,500원 오늘 목표가를 돌파를 했죠. 자, 돌파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일단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시장은 항상 조정 구간이 나오더라도 시장 주도주, 주도 테마 안에서 매매를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앞으로도 달달한 10분 많이 시청하시면서 빠른 수익 챙겨가시는 전략 구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어라인 소프트까지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가득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달달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